엄마에게 보낸 문자 143건 모두 읽음이 아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 방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을 열면 엄마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엄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 기일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다가 해가 뜨자마자 저는 엄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손수건, 돋보기, 약봉지들. 그러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엄마가 쓰던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새 휴대폰으로 바꾸셨고, 이 폰은 그때부터 서랍에 넣어두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켜졌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엄마가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셨던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 아이콘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43. 저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전부 저였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143건 모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문자들이 하나도 읽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읽지 않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 문자를 안 읽으셨던 걸까요? 문자함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어땠어요? 엄마, 제가 내일은 꼭 갈게요. 엄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사 일이 늦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제가 보낸 안부 문자들이었습니다. 읽지 않은 채로 쌓여있는 이 문자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내 문자를 읽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뻔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잘 안 하고 찾아뵙는 것도 자꾸 미루고 그러니 엄마도 섭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읽지 않으셨던 거겠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엄마는 참 가까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서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꼭 사주셨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기다려주셨고 소풍 전날이면 밤새 김밥을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춘기였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서 자꾸 반항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문제로 싸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진로와 엄마가 바라는 길이 달랐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야근과 회식에 치여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방식을 두고 엄마와 의견이 부딪혔고 결국 저는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엄마를 만날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직접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반찬을 싸주시고 말없이 제 가방에 용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이 안 좋아지셨고, 나중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결국 혼자 계시기 힘들어지자 아버지와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는 대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제가 곧 갈게요. 그렇게 짧게 보내면 죄책감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휴대폰 안에는 제가 보낸 그 모든 문자가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제 문자를 읽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이유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설정 메뉴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 기능도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셨는데 이런 설정을 언제 바꾸신 걸까요? 갤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거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이 지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스크린샷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오늘 하늘이 정말 예뻐요.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 제가 요즘 힘든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가끔씩 용기 내서 보냈던 문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문자들을 일일이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모장이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 앱을 캡처한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타자를 잘 못 치셔서 손으로 쓴 메모를 찍어서 저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보내는 문자는 혼자 있을 때만 읽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면 눈물이 나올까봐.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만 읽기로 했다. 다 읽고 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지연이 바쁜 거 아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 문자를 아껴 읽으면서 기다려야지. 지연이 문자 하나가 엄마한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문자를 읽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껴서 읽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메모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오늘 지연이 문자 왔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짧은 문장인데도 눈물이 난다. 우리 딸이 엄마 걱정해준다. 지연이가 미안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은 지연이 문자를 2개나 읽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내일부터 다시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야지. 저는 휴대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시간은 5초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5초짜리 녹음을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에게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실 때 아무도 듣지 않는 휴대폰에 대고 그 말을 녹음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당신이 얼마나 제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엄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문자로는 보냈지만 정작 전화로는 얼굴을 마주하고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쓰면서도 막상 병실에 가면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만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가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을 때 그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문자 143건. 읽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문자들은 사실 엄마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문자를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가 해주셨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찬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서 간장에 비벼주시던 손.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시던 모습. 제 가방을 말없이 챙겨주시던 뒷모습. 요양병원에서도 제가 올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웃으시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휴대폰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제 방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봅니다. 엄마가 캡처해 두셨던 제 문자들을, 엄마가 남기신 메모들을, 그리고 그 5초짜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를 떠올립니다. 요즘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빠, 오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빠에게 오빠 고마워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제 아이에게는 매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말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영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저도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마는 어디선가 제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이 참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말은 늦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읽지 않은 줄 알았던 그 모든 문자는 사실 엄마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읽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